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책 소개로 들어갈게요. 금요일엔 돌아오렴. 네, 이 책은 세월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저뿐 아니어도 인터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게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권장님 같은 경우에 좀 이거를 연속으로 매년 겪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익숙해지더라.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나보다 어린 존재 혹은 형제의 죽음은 이게 감당이 좀 안 되더라고요. 사촌이어도.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또 어떻겠어요. 생떼 같은 자식이라고 하고 눈에 나거나 안 아픈 자식이라고 하죠. 그냥 떨어뜨려 놓는 것도 너무 아쉬울 만큼 예쁘고 사랑스럽고 뭐든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죠. 아이고 대충 1, 2, 3, 4님 어서오세요. 뭐든 해주고 싶은 예쁜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사랑스러웠겠죠? 어쩌면 가끔 좀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특히나 부모님들은 직접 낳고 기르고 하니까 얼마나 애착이 크셨겠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날. 관장님도 수학여행을 배 타고 가서 하는데 배를 타고 가면 원래 2박 3일인 일정이 3박 4일로 늘어나게 돼요. 애들은 그걸 아니까 되게 즐거웠을 거야. 배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긴 해도 하루 더 노는 시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나면은 죽었다 생각하고 수능만 치게 될 텐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신나서 배를 타고 갔고 부모님들도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다녀왔어야 했죠. 금요일에 돌아왔어야 했던 아이들은 차가운 몸으로 돌아오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하거나. 오늘은 세월호 사건의 12주기입니다. 12주를 날렸어요. 띠동갑이었던 동생들이 어느새 그 나이가 될 만큼의 나이죠. 시간이 흐른 거죠.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뭐 그거 쇼 아니냐, 사람 좀 죽었다고, 애들 좀 놀다가 죽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 의외로 말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잔인해요. 왜 그 사람들의 슬픔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 우리나라에 단식투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 사람들이 굶는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막 먹고 조롱을 하고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전원 구출이란 말을 믿었었어요. 아, 다행이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구나. 살아서 돌아오겠구나. 그게 거짓말이었지. 여러분은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그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 방에 친구의 같은 동기라고 해야 되죠? 동기가 와오더니 야 어떡해 저기에 내 사촌동생이 있어. 피부로 와닿는 누군가의 상실감. 어쩌면 그런 나하고 관련 없는 사건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너무 축 처져가지고 나도 그때 이렇게 놀고 싶었는데 못 놀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는 생각 못해. 근데 저한테는 그날의 기억이 굉장히 아직도 충격으로 남고 괴로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관련돼서 노란 리본을 항상 핸드폰에 달고 다니고 뭐 가방 같은 데도 달 수 있으면 달고 항상 보면은 사인하고 서명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번에 찾아온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놀랍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기대를 했다는 게 좀 슬프다고 해야 될까? 이제야 좀 이 아이들의 죽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데 세월호의 유가족들은 돈을 바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관계자를 확실하게 처벌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죽음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에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그러면은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야지. 근데 찾아내고 나면 그걸로 끝일까? 그걸로 땡! 끝났습니다. 자 이제 모두 돌아가세요. 이럴 수 있을까? 나는 못해. 관장님이 주변에 좀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말을 하는 게 편이 있어요. 관장님이 좀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거든. 내가 싫어하는 일이니까 내가 싫어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싫어하는 일 남한테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은 유가족분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은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책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쇼츠나 유튜브나 릴스나 아니면 SNS나 재밌는 거 많은 세상에 굳이 우울한 걸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관장님 생각은 좀 달라요. 사람을 태어났으면은 왜 타인이 고통을 받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그 사람을 상처 주지 않을지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 딱 사실 본문의 가족들의 인터뷰를 읽어드릴까 했는데 하나하나가 좀 읽기는 너무 슬펐어요. 울지 않을 자신이 없더라고. 사실 몇 번 울고 보긴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싶어지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느끼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관심이 없다는 아니면은 그냥 어렴풋하게 기억을 하고 있던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가져온 책이에요. 앞으로도 관장님은 이런 책을 들고 올 거고 그게 싫으면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책에 대한 취향이 다른 거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찾아서 읽어봐 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 기록단 쓴 읽어보겠습니다. 연한글 세상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뿌리가 같은 영혼의 나무다. 벌써 8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래도 그날의 기억들이 지워지지 않는다. 4월 16일 그날 내가 처음으로 보는 부모들의 가슴을 움켜쥔 채 뛰어가는 모습이었다. 단원고 근처에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진도로 향하는 버스를 타러 가는 학부모들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우리 마을과 학부모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 몰랐다. 시간이 지나고 살아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수록 동네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 얼음막이 하나씩 내리면서 소리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나중에야 이 침묵도 기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동네에 한 달이 넘도록 장례식이 이어졌다. 오늘은 마을이 상가였다. 안산은 250여 명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슬픈 도시가 되었다. 가슴에 통증이 계속 몰려왔다. 그 순간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영혼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희생자들과 우리 하나하나가 뿌리가 같은 영혼의 나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건 이렇게 서로 깊게 연결되는 거구나. 아이들의 영혼과 다른 희생자분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록하는 것 뿐이었다. 그래도 부모들은 다시 길을 걷는다. 많은 이들의 퇴기와 우리 작가들도 한동안 부모들의 극심한 고통을 숨을 죽여 지켜보았다. 가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향소와 다나오고 장례식장을 오가며 가끔 진도도 다녀오면서 말없이 부모들 곁에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단순 기록조차 할 수 없었다. 부모들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건 참사 후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였다. 부모들은 핸드폰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고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말했다. 그러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울음을 울었다. 사진 속 아이들을 보면서 작가들은 서서히 큰 사건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세월호 참사는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작가 한둘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 영상팀과 사진팀, 구술과 기록관리를 위한 학자팀이 함께 모였다. 그분들과 함께 12의 기록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안에 작가 기록단을 꾸몄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을 잃은 후 순간순간 어떻게 견뎌왔는지 그 떨리는 숨소리까지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몸부림치면서 겪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한번님 어서오세요. 영화 이 기록은 240여일간 유가족들이 겪은 내밀한 이야기들이다. 기록 작업은 부모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과정이었다. 결국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거기에는 세상이 반드시 바라봐야 할 삶의 진실이 있었다. 우리가 포기한 어떠한 지점들은 부모들은 그대로 뛰어넘었다. 부모들은 예단하지도 속단하지도 않으면서 유연하게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릎도 꿇었다. 고통 앞에 솔직했고 자신들의 바람 앞에 명확했다.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했다. 부모들이 이 지혜로움과 현명함은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온 마음을 낸 결과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에
슬프면서도 존경스러웠다. 하나는 고통이 떠나기도 전에 또 다른 고통들이 닥쳐와 부모들의 상처로 후벼파기도 했다. 아팠다. 아파서 또 울었다.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절대적인 호의에서 절대적인 반감으로 바뀌는지 그분들은 어리둥절했다. 세상이 참으로 교활했다. 언론이, 정치인이, 일부의 사람들의 순식간에 선정보다 해경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되어갔다. 가족들을 조롱하고 부상금으로 공격했다. 그리하여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벽을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이 비정상적인 현상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도 부모들은 천천히 또 길을 갔다. 자식들이 있기에 세상이 아무리 기이하고 많은 고통을 주는다 해도 그들은 전에 없던 길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자신들을 내동쟁이 친 것도 사람이지만 자신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사람인 것을 알기에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다. 부모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외면했던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실은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진실을 통렬히 깨닫는 시간이 왔다. 부모들이 평범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회의 문제를 외면할 때 결국 화살이 돌아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침묵하는 것은 다른 누구는 아닌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터득한 이 성찰 이후 부모들은 우리의 가정 밑바닥이 영혼의 중심이 되었다. 이 기록은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는 안산의 곳곳 분향소, 팽북항, 광화문, 국회, 청운동에서 가족들을 만났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무엇을 빼앗아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13명의 인터뷰는 그동안의 평범한 유가족들이 얼마나 잘 견디고 싸워왔는지에 대한 삶의 기록이다. 각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기적으로 몸과 정신에 새겨진 상처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넘어 지독한 그리움, 배신과 분노, 절망, 모욕, 다른 한편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깊은 깨달음. 유가족들이 대부분 겪은 감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 책이 유가족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가족들의 손에 들려 많이 읽히길 바란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딛고 마음의 끈을 단단히 잇는 데에 작은 힘이나 보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이번 인터뷰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평범한 이들을 위한 작업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토록 쉽게 또 다른 유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유가족들의 삶에 깊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아이들은 각오 없지만 유가족들의 몸부림이 헛된 기다림만은 아니었음을 약속하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이 책이 인터뷰는 하나의 기준으로 고른 것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마음들과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질 결과물이다. 매번 상황이 급변했고 작가들은 안정적인 인터뷰를 하기 힘들었다. 한창을 싸울 땐 싸우다는 열림이 없어서 인터뷰를 거절하는 분이 많았고 열심히 싸우지 못했으므로 자신은 인터뷰할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는 분도 있었다. 어떤 분은 자신은 많이 안 알려졌으니 드러나지 않은 분을 대신 인터뷰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저런 우여곡절과 설득과 용기가 쌓여 지금의 13명을 인터뷰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음에도 집에나 학교에서 그 기대에 맞춰드리지 못할 안타까울 뿐이다. 기록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음에도 이 부족한 부분은 후속 작업을 통해 채워나갈 것이다. 우리 작가 기록단은 본래 학생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분들도 인터뷰하고자 했다. 하여 그분들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군사되지는 못했다. 할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인터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이야기 또한 이후의 작업으로 채워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 많이 아프는데 기록하는 우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인터뷰 내내 울다가 한 글자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돌아온 적이 많았다. 아픔을 견디는 부모들이 있었기에 우리도 견딜 수 있었다. 이 세상 포기하지 않고 살아도 좋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 부모들은 고통을 온몸으로 토고해 오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긍정적인 가치를 많이 얻었다. 모두 그분들의 인터뷰 안에 촘촘히 박혀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그 지시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기억하는 일일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이 인터뷰 기록이 마찬가지로 평범한 이웃들에게 많이 읽히기를 바란다. 2015년 1월 작가 기록단을 대표하며 김수천. 얘는 좀 울었습니다. 나는 이것만 떠올리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냥 저는 그날 세월호의 기억을 그냥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봄에 오면. 그 누구보다 즐거웠을 아이들, 가족들, 선생님들은 애들이 즐겁게 떠들고 좀 통제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애들이 즐거우니까 좋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뭐 수학여행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더라도 뭐 새로운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했던 아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도 고등학생이었던 적이 있고 수학여행을 다녔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좀 많이 후회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걸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늘도 한국어로부터 내기도 옵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4월 16일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귀찮을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건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고통을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목요일이에요. 오늘 하루 좀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관장님 날짜를 보고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읽을 책이 정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어제 좀 밝은 분위기의 책을, 밝은 분위기라기보다는 많은 책을 소개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기분을 가볍게 해보려고 했지만 오늘은 좀 많이 무거워졌네요. 좋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게 안 돼서 너무 미안해요. 그래도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잘 자길 바라고 좋은 꿈을 꾸기 바란다는 건 여전히 관장님이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흔하게 있었던 일들이 지나갈지도 모르고, 아니 왜냐면은 너무 울어가지고 미안해요. 남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울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이 시기에 왜냐면은 그냥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보통 책을 읽고 나면은 저는 돌아갑니다. 무거운 책을 소개해줘서 미안해요. 여러분의 하루가 좋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관장님인데
어쩌다 보니 날짜에 맞춰서 책을 들고 오게 되었네요. 그래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 마무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평안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마무리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잠에 도착한 관장 영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자요. 안녕. 또 봐요.